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며칠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다루려는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소들의 미국 MRO 시장 진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미국의 군수지원함인 월리 쉬라호가 지난 2024년 9월 2일에 우리나라의 하나오션의 거제 사업장에 입항했습니다. 이 함선이 어떤 함선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찾아봤는데요. 월리 쉬라호는 로이스 클라크급 군수지원함으로 주로 함대에 물자를 보급하는 화물 보급용 함선입니다. 항공모함 등 함대에 탄약이나 보급품을 보급해주는 함선입니다. 월리 쉬라호는 로이스 클라크급의 8번 함으로 월리 쉬라라는 이름은 미국의 아폴로 계획에 참여한 우주비행사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함선은 2009년 3월 8일에 진수를 해서 2009년 9월 1일에 취역한 함선이고 현재는 미국 7함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함선의 크기는 만재 배수량 45,149톤이고 길이는 210m 그리고 최대 속도는 20노트입니다. 이 함선이 이번에 우리의 하나오션의 거제 사업장에 입항을 한 것입니다. 이 함선은 우리 거제 조선소에서 수리 및 정비를 받고 다시 미국 해군에게 인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된 이유는 이 소식 때문도 있지만요. 제가 이번 사업에는 현대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니 현대가 좀 건방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서입니다. 뭔가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 해군의 함선을 수리하게 되었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조선업이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기술 격차도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최소 미국이 우리나라 조선소들에 비해서 못해도 기술적으로 10년 이상 낙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조선소들은 완전히 한계점에 도달해 있어서 미국 해군의 함선을 제대로 수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한 가지를 이야기해드리자면요. 미 해군 시울프급 공격원잠 2번 함인 코네티컷은 2021년 10월 중에 남중국해에서 작전 중에 수중함초에 충돌해서 함수 부분이 대파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코네티컷은 가장 가까운 미 해군의 괌기지로 귀환을 했고 상태 점검과 임시 수리를 한 후에 미국 본토로 귀환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미국 조선소 중에서 잠수함용 도크가 남아있는 곳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코네티컷은 잠수함용 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건조가 끝날 때까지 20개월 동안 방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20개월을 기다렸다가 겨우 도크에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도크에 들어간 다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코네티컷이 도크에 들어가서 수리가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31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상당히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글을 작성하는 현 시점에도 2021년에 사고를 당한 코네티컷은 아직도 수리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만일 전시 상태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미 해군은 중국 해군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코네티컷은 왜 이리 수리하는데 오래 걸릴까요? 그 이유는 미국 조선소들의 심각한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계획되어 있는 함선 건조 사업이 아닌 이런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를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수리가 이리 지연되는 겁니다. 솔직히 이게 심각한 게 미국에서는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 조선소들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그나마 있는 인력들도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 사람들이 퇴직하고 이 사람들을 대신해줄 신규 인력도 거의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소는 미국 내에서도 힘들고 위험한 일로 인식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쩌다가 미국이 일이 되었느냐? 그건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존스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엄청난 조선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게 1960년대부터 일본에게 조선 산업이 밀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군사용 또는 치안용 선박은 미국 국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존스법입니다. 문제는 이 법을 만들어두니까 미국 내의 조선소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감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군함 건조에만 매달려버리고 민간 선박 건조는 등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의 조선소들은 군함만을 건조하게 되었고 당연히 민간 선박을 건조하지 않으니 그 규모가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조선소는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으로 유명한 유포스뉴스 조선소인데요. 이 조선소가 우리나라의 조선소와 비교하면 얼마 정도의 크기냐면요. 대략 우리 현대조선소의 3분의 1 정도. 그리고 하나오션의 거제조선소의 2분의 1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연간 건조하는 물량이 대략 10만 톤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요.
현대조선소가 각종 해상 구조물이나 플랜트까지 하면 연간 1000만 톤이 넘어가고 하나오션은 연간 500만 톤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 전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물량이 우리 현대 한 회사의 100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중국 조선소들의 연간 건조 물량이 2325만 톤 정도 되고 중국은 연간 건조하는 전투함의 숫자가 구축함은 5척에서 8척, 호위함은 3척에서 4척, 잠수함도 2척에서 3척을 건조하는데요. 미국은 잘해야 구축함과 잠수함을 연간 1척에서 2척 정도를 건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뉴포스 뉴스가 우리 현대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크기에 비해서도 건조 실적이 상당히 나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뉴포스 뉴스 정도의 규모면 우리나라였으면 연간 못해도 100만 톤은 건조해야 하는데 결론은 규모에 비해서도 너무 건조 수량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조선소들은 군함만을 건조하고 있고 군함은 일반적인 상선에 비해서 건조 기간이 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도 규모에 비해서도 너무 적은 수량입니다. 그럼 왜 일이 되었느냐? 우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미국 조선소들은 지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조선소에서 일하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기존부터 하던 사람 말고 신규 인원이 유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조선소들은 엄청난 인력난을 겪고 있고 문제는 이게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규 인력은 안 들어오는데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정년퇴직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질 거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미국 조선소들은 고소득이 보장되는 군함 건조만을 해오면서 기술 발전을 등한시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기술력이 10년 이상 벌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군수지원함인 월리 쉬라호만 봐도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월리 쉬라호는 2009년에 진수한 다음에 창정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군함은 8년 정도에 한 번씩 창정비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미국은 지금 전투함을 창정비하는 MRO 사업도 밀려있고 그러니 군수지원함의 창정비는 전투함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밀릴 수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함선이 저 모양 저꼴로 우리 거제조선소에 입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투함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가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미국이 원해서 하게 된 사업이고 미국은 실제로 우리나라와 일본 심지어는 인도까지도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는 여전히 지금도 꾸준히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러시아 장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 미국 전투함의 창정비를 맡길 수도 없고 맡긴다고 해도 인도가 제대로 할 수도 있을 리도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이 전투함 창정비 등을 맡길 수 있는 건 일본과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아시아에서 첫 창정비를 하나오션이 따낸 겁니다. 그래서 얼추 보기에는 하나오션이 대단해 보이고 현대는 뭐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번 사업에 현대뿐만 아니라 일본 조선소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뻔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번 사업을 하면서 중요시한 건 바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내에 있는 미국 조선소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국이 원하는 건 미국 함선의 MRO를 미국 조선소보다 빨리 그리고 미 해군이 원하는 시기에 거기에 가격까지 미국 조선소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해줄 것을 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건 다 이해를 하겠는데 왜 우리가 미국 조선소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MRO를 해줘야 하냐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기술력도 떨어지고 시설도 낙후된 미국 조선소보다 우리가 왜 더 싸게 해줘야 하냐는 겁니다. 결론은 이 문제 때문에 현대도 일본 조선소들도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아쉬운 건 미 해군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결론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해주려면 그만한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결론은 우리 조선소들이 미국 군함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도크를 비우고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지급하는 돈이 우리가 이 도크를 사용해서 다른 함선을 건조해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커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조선소에게 지급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미국 조선소들보다 더 좋은 시설에서 더 뛰어난 인력들이 수리를 하는데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에 현대가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럼 하나는 왜 했느냐? 하나는 투자 차원에서 한 겁니다. 결론은 이 함선을 수리해서 이득을 본다기보다는 하나는 단순하게 미국 함선을 수리하는 걸 넘어 미국의 군함까지도 건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해도 미국 군함 건조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투자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미국 군함 사업에 뛰어든다고 해서 모든 회사들이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비록 실패했지만 한화는 호주의 오스탈사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이 회사는 호주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 미국의 법인을 만들고 미국에서 LCS를 건조하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도 지금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판매하기 위해서 매물로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걸 한화가 사려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해서 망한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LCS의 실패로 인한 게 크지 않나 합니다. 결론은 지금까지 미국의 각종 건함 사업들은 성공한 사업보다 오히려 망한 사업이 더 많고, 그래서 잘못하면 함선을 건조하는 회사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최근에 미 해군은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을 건조하기로 하면서 미국 조선소들을 믿지 못해서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사에게 이 사업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핀칸티에리사는 미국의 법인을 세우고 새로운 조선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컨스털레이션급이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3년간 지연되게 생겼고, 비용은 비용대로 대폭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함선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국이 개발한 함선이 아닙니다. 이 함선은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FREMM을 가지고 와서 미국이 원하는 장비를 탑재해서 건조한다는 함선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도 철저하게 미국 회사를 배제하고 이탈리아 회사인 핀칸티에리를 선택했고요. 심지어는 컨스털레이션급은 비용 상승을 막기 위해서 FREMM에서 설계를 크게 바꾸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여서 일이 기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급증하고 있느냐? 미 해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미 해군은 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컨스털레이션에 큰 설계 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은 미 해군은 우크라이나나 중동의 전운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지금 컨스털레이션에 너무 많은 변화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 기간과 비용이 급증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사업은 미 의회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럼 미국의 조선소까지 건설하고 있는 핀칸티에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 해군 함선 건조에 진출한다고 항상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화의 도전 정신은 높이 평가하지만 미국에 진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미 해군 함선 수리와 건조 사업에 진출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는 보시는 대로입니다. 무조건 큰 이익이 남는다는 보장도 없고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현재 미국의 조선산업에 진출한다는 건 거의 인도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미국이 까다로워서라기보다는 미국의 시스템이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수주 물량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 시장에 진출해야 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글쎄요 라는 답을 할 수밖에는 없고, 결론은 미국 군함을 건조하고 수리하는 게 우리가 해상 플랜트나 액화가스 선박을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지고 오냐고 질문을 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은 결론은 우리 조선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한다면 당연히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와 미국의 동맹관계를 떠나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장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더 많은 돈이 벌리는 일을 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이번 사업은 미국이 갑이 아니라 우리가 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